비교를 해야죠, 그죠? 고중하다, 비습하다, 이게 다 기본적 의미죠. 그래서 이 고중한 것 때문에 기토 영역으로, 무토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그 대상들이 상징성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면 목적을 갖고 있는 생산성이 주된 역할인데 무토에 들어오면은 일반적인 생산성이 달라지죠. 무토 영역 안에서의 생산성이니까 1차 생산성이 아닌 2차 생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잖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게 있잖아요. 우리 제조, 농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가공, 3차 서비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기토를 만나는 것은 바로 생산성과 연관되는 거죠. 직접적인 걸 의미해요. 근데 무토를 만난다는 것은 을목이 갖는 생산성이 이렇게 달라지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서비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성이라는 건 직접 그 재화와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이죠. 더 가깝다. 몸으로 한다. 현장에 있다.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재화로 바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 비습한 작용으로 연결되니까 그 비습함이 생산성을 갖게 한다는 뜻이죠. 대상, 그러니까 기토 영역에 들어오면 생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간목이 기토의 영역에 들어왔다면 간목이 상징성인데 이 상징성을 갖는 간목이 기토에 의해서 생산성을 겸하게 되겠죠. 상징성은 약화되고 생산성은 커지게 되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어요. 그냥 이쪽만 강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화가 돈이 잘 된다, 잘 벌린다, 마진이 많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죠. 이게 얼마만큼 잘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재화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냉장고를 전에는 어떻게 샀어요? 용량, 뭐 기능 이런 거 따졌잖아요. 지금 냉장고를 어떻게 사요? 집안에 어떻게 장식되느냐를 생각하잖아요. 디자인 이런 것 때문에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상당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재물적인 조건에서도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버느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상품이면은 이 상품이 이렇게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 그냥 생산성이 강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쪽이 강한 상품이 있고 이쪽이 강한 상품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농기구를 하나 사요. 만약에 뭐 집 마당에 화단을 가꾸려고 무슨 뭐 호미를 산다든지, 호미는 그죠? 예, 그 아마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며요. 자, 그러면 호미의 중요한 건 상징성이 아니고 생산성인 거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기에 좋은가, 단단한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겠죠. 잖아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그런 가치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공부는 이쪽이 생산성이 더 강한 것에 맞춰져 있고요. 어떤 것은 이런 상징성에 더 맞춰져 있기도 하죠. 자, 역학을 하는데 상징성이 중심에 두고 역학을 한다. 역학의 의미, 사상, 철학 뭐 이런 쪽에 더 목적하겠죠. 생산성에 더 목적한다면 맞추는 거, 현장에서 얼마만큼 적용할까 이런 걸 따지겠죠. 그냥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술이 더 되는, 똑같은 걸 적용해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토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상징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조선 도공이 그냥 막 만든 걸 막사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국부급이 되잖아요. 그 막사발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장인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과 일본 장인이 물건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러죠. 만약에 뭐 나무로 뭘 만든다 그러면 일본 장인은 아주 좋은 나무로 아주 좋은 도구를 써서 정말로 정신 전력을 다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장인은 옆에 있는 나무 가지고 손에 잡히는 도구 가지고 그냥 툭툭 쳐서 만든다.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 둘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그게 막사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쓰기 위해서 생산성이잖아요. 근데 달라졌지, 그죠? 상징성으로. 그렇죠. 그렇게 그런 자연스러운 뭔가 이렇게 장식성이 배제되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그 의미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토에서 무토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무토의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이렇게 높여져서 의미가 부여되고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상징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달라져요. 용도도 달라지고요. 그것이 내려와서 기토 영역으로 들어오면 쓰여지겠죠. 개밥그릇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항상 그 두 가지의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과 물질, 의미와 실체, 비가시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차점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부각되는가 이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이죠. 음양이 동양에만 있는 철학적 사유체계가 아니고요. 서양에도 그대로 전속되어 오잖아요. 그죠? 현상으로 보여지는 세계는 허구다, 가짜다. 진실은 저 위에 있다. 그잖아요. 이렇게 우위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플라톤이. 이데아. 이데아라고 하는 고기가 진실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 음양이잖아요. 그잖아요. 데카르트 얘기하잖아요. 정신과 물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이 사람 몸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만나는 데가 어디라고요? 뇌에 있는 손과 손. 데카르트가 얘기해요. 거기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두 가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떤 지점에 만나는가, 어떻게 용도가 결정지어지는가 이런 걸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게 토라고 하는 건데 이 토는 영역을 만든다고요. 그죠? 뭔가의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목화, 금수, 사행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영역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예요. 무토로, 기토로. 당연히 무토도 상징성이 더 부각되는 무토가 있고 상징성보다는 생산성 기준으로 내려온 무토가 있고요. 기토도 비습하다고 하지만은 기토가 조절이 돼서 일정 부분 낮고 넓은 개념이 아닌 일정 부분 수준을 올려서 쓰는 이런 기토도 얼마든지 있죠. 근데 기토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징성과 무토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징성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럼 무토 입장에서 무토 입장에서 생산성을 얘기한다면 상징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기토가 상징성을 만든다면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상징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기토가 그렇다는 얘기죠. 낮다, 비습하다. 그러면 낮고 비습하니까 뭐야 이거? 모여든다. 주변에 에너지들이 모여들죠. 낮은 데로 모여들지 높은 데로 모여들지 않아요. 높은 데는 바라보는 거지 낮은 데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돈이 어디로 모여들겠어요? 돈은 높은 데로 모여들지 않고요. 낮은 데로 모여들어요. 강남역 부근, 강남 이쪽이 조금만 잘못 뛰면은 잠기잖아요. 왜? 거기가 이렇게 폭 들어간 데에 낮은데 우리나라 돈이 다 모이는 데라고요. 진작 그런 데 가서 살았어야지. 예? 높은 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시성이 떨어져요. 여기에는 얘기하는 상징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의미나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재물이 모이는 것은 재물을 만드는 것, 재물하고 가까운 것, 이거는 기토란 얘기예요. 기토가 이렇게 낮고 비습하다는 것은 주변의 에너지들을 모아서, 모여들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혼용되죠. 섞이죠. 그 안에서. 뭐 길러내는 거예요. 배양한다. 이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에너지들을 흡수하죠. 주변 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수와 화예요. 그러면 수, 화를 기토는 안으로 끌어들인다, 흡수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사주에 기토 하나 정도 있어야 재물하고 가깝다고요. 그런 것이 없다. 2배 이상 열심히 내려가야 돼, 아래로. 그래도 잘 안 내려간다 이거죠. 허리가 안 굽혀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한 것을 볼 때 이 기토가 갖는 것, 낮다, 넓다, 뭐 대응하는 걸 항상 생각해야지. 무토는 높다, 여기는 넓다. 그러니까 기토는 넓이로 영역을 점유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들이 이 기토가 한다 각각의 천간들을 만나면서 역할들이 달라지겠죠. 그 기토가 이렇게 편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편인은 말 그대로 편이잖아요. 편. 치우쳤다. 자, 이 치우침이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인적 공부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뭐 이게 전체를 잘하는 그건 아니구나. 전인은 사람다움. 그래서 사람다운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저변적 공부가 잘 돼 있는 것. 이건 정인이죠. 정인 요구하는 거예요. 편인은 이게 치우친 거니까 이 편인이에요. 전인이 아니고 한쪽에 치우친 형태의 부분이죠. 이 치우침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도 높은 그 분야만은 그 부분만은 뭔가 깊이를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게 편인이라고요. 그래서 10개를 다 쓴다가 전인이고요. 10개 중에 몇 개, 3개, 4개 이렇게 얘기되는 게 편의 작용이에요. 치우치지 않으면은 전문가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지금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모든 각각의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역할을 해야 대접을 받고
다른 전문가의 부분을 자기 걸로 끌어들일 수 있죠. 그죠? 골고루 잘해서 이게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이거죠. 다 잘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편인이 요구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편인 뭐예요? 지금 현 시점에 문화나 사회 이런 데서 원하는 게 저 편인성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전문성을 요구한다. 어느 한 분야의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이거죠. 그 깊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 뭐 존중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 깊이를 중심으로 외연이 넓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잖아요. 그 깊이에 자기가 전공을 그 분야에서는 최고인데 그것으로 기준으로 다른 분야를 아우르는 거죠. 그게 최재춘이 얘기한 통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성으로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인다움, 그건 우리가 얘기한 도덕적이고 일반성에서 존중돼야 되는 기준이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지구로 얘기할 때는 저 편인성이 요구되는 세상이란 얘기죠. 편인성이 갖고 있는 지금 얘기한 부분, 전문성 또는 전문화되는 이런 것들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영성을 얘기하기도 해요. 개별적 영성이죠. 정신적 부분인데 그게 정의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시적이고 일반화되어 있는 형태의 정신적 개념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도덕적인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편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의는 그런 정신적 부분의 한 라인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편인이 이러한 영성과 연결된 거고요. 당연히 현 시대의 핵심이 저 편인이 요구하는 영성이죠. 그죠? 개별 영성. 지금 이쪽이 꽤 오래 전부터 부각되어 오기 시작했잖아요. 영성과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 뭔 프로젝트를 만든다, 상당 부분 이 영성적 코드를 끌고 가고 있죠. 문화 콘텐츠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편인 성향에서 나온다. 이거죠. 편인 성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런 컬트적인 형태의 문화이기도 해요. 매니아적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꽂히는 것, 어느 분야에 깊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편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어느 분야에, 어느 지점에 부각되기 쉽다, 잘 쓰여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대신 그 코드가 맞지 않으면은, 그 전문성이 필요가 없으면은 쓰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인이 골고루 잘해서 대부분에 다 잘 맞고 유용하게 쓰여지지만은 부각되지 않죠. 그죠? 전문가라고 인정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요. 어쨌든 중요도는 정인이 중요하다, 편인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쓰임을 갖는가, 이거죠. 대학교 교수, 초등학교 선생,
그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전인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골고루 다 아이한테 가르치어서 아이가 골고루 뭔가를 자기 걸 이렇게 흡수하게 만들죠. 대학 교수는 무엇으로 대학 교수가 돼요? 전문성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학 교수하기 어렵죠.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기토가 편인으로 작용한다면은 신금에게 신금이 일간이 되겠죠. 기토가 편인이면 신금이 일간이 됩니다. 금과 토의 관계인데 이 기토가 약해야 도움이 된다 이거죠. 신금 일간한테 기토라고 하는 편인은 기토가 강할수록 불편하다. 요 부분 이건 다 기토 토생금에 작용해서 금이 토를 설하는 걸 주도해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토생금을 그냥 다른 오행과 같이 이해하셔서 그냥 토가 금을 생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토는 덩어리 상태라고 했잖아요. 뭐의 덩어리예요? 화라고 하는 얽힘, 설킴 이러한 분열의 상태를 덩어리화한 게 화예요. 이게 토예요. 덩어리가 돼 있다.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가시성을 띌 정도의 영역이 형성됐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덩어리화된 것을 구체화하는 것, 형식화하는 것, 가시화하는 게 금이라고요. 자, 세대 그러니까 큰 모임에 여러 세대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도 모여도 그게 섞이지 않고 세대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죠? 20대, 30대, 60대 이렇게 자기 세대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걸 무슨 칸막이를 해서 모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덩어리 짓기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점점 강해지면은 금이 개입하면은 그걸 구체화시킨다고요. 여기 10대 아주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거죠. 40대는 저쪽, 60대는 이쪽 이렇게 아예 구분 지어서 패스포드가 있어야 들어가게 하는 거죠. 신분증 60대의 나이가 돼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금이라고요. 그러니까 금이 약하면은 이 덩어리돼 있는 영역을 가시화시키는 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덩어리 안에 묻히겠죠. 그걸 매금이라고 그래요. 경계를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 입장에서는 토가 강해지면은 금이 자기 주장을 하는 가시성을 만들어내는 것, 분리하는 것, 변별하는 것 이게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게 보류 상태로 그런 걸 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매금이라고 그래요. 자, 매금돼 있으면은 신금이 매금돼 있으면은 신금이 하려고 하는 게 화와 수에 대응하는 에너지예요. 화라고 하는 걸 포장하려고 하겠죠. 수라고 하는 걸로 열매인 상태를 씨앗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씨앗으로 간다는 것은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화를 분리해서 쓰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토가 강하게 되면 화를 분리하는 것이 보류된다.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거, 내 거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거잖아요. 이 금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수로 씨앗으로 분리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토가 강하면은 씨앗으로 가는 것을 보류시키죠. 토국수에서. 금 입장에서 보면 인극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식된다, 발효상관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규정지어서 자기 걸로 표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저 토에 의해서 홀딩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가 강하면은 금은 주저한다, 머뭇거린다, 결정내는 게 쉽지 않다, 자기가 결정내면서도 의심한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면 금일주가, 경금이나 신금일주가 토가 많다, 토가 왕하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하죠, 망설이죠. 그걸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게으른 걸로 보이죠. 결정하지 않으니까. 결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홀딩 상태로 스스로 고민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한 신금과 기토의 관계는 기토가 약해야 효과가 좋다 이거죠. 그냥 있는 것만으로 기토의 역할이 충분해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밀착돼 있어요. 음간은 대상에 가까이 가 있어요. 양간은 저기서 출발해서 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양간과 양간이 만난다는 것은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은 직접적인 밀착적 접근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음간과 음간이 만난 건 아주 밀착된다. 그래서 토생금이 아주 밀착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밀착됐다는 것은 서로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가 금이 토한테 요구하는 것, 토가 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라는 뜻이에요. 밀착됐다는 것이 그걸 얘기하죠. 직접적이다.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기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토가 있는 것만으로 화가 치열해지지 않는다. 기토 하나만 있으면 화가 치열해지는 것을 저 기토가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토가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터지지 않는다. 화가 치열해진다는 건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감정으로 얘기하면은 감정 폭발이죠. 자, 신금이든 경금이든 이 금이 화를 봤어요. 그럼 화가 치열하면은 이 금이 왕해야죠. 금이 왕하면은 포장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분별을 잘한다. 근데 그 분별이 이쪽이 왕하고 이쪽이 약하면 분별이 잘 안 되니까 포장지가 터지는 거죠.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뜻이죠. 특히 신금은 완성된 거예요. 디테일하게 뭔가를 분리하고 변별하는 힘이에요. 대상에 근접돼 있어서 아주 거의 그 구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이 어떻다고요? 낮게 포장이라고요. 개별 포장이라는 뜻이죠. 여기 뭐야 이거? 여기 박스형이잖아요. 박스채로 포장하는 거잖아요. 이건 집단 포장, 도매, 소매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 여기 신금이 화가 강해진다든지 열성이 강한 화를 만난다든지 하면은 신금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래서 신금과 정화의 관계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정화가 빛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빛으로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운에서 흔들리죠. 운에서 열성을 조장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훅 들어오죠. 그럼 이 신금이 어떻게 돼요? 예, 뚜껑 열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터져 나간다. 포장지가 찢어진다. 그러한 거에 갈등을 얘기하죠. 그게 잘 컨트롤 되면은 정화에 의해서 신금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앞에 이렇게 붙겠죠. 뭐 리폼, 리모델링, 리사이클링, 그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 이 화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려면은, 화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려면은 저런 기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기토가 필요하다. 근데 기토가 강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기했듯이 회화돼요. 화가 어두워진다. 화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그랬죠.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토가 강하면 화의 역할을 드러내기가 어렵죠. 수도 기토에 흡수돼요. 기토 안으로 들어와요. 기토는 수를 따라가기도 하고 수를 끌어들여서 안에 품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화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화의 구조로 볼 때 신금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의 열성이에요. 화의 열성. 자기는 포장을 지금 완성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엣지가 딱 떨어졌어요. 딱 샤프하게 뭔가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화가 강하고 신금이 약하면은 그게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흐트러지게 되고요. 터지게 되고 그러한 경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런 기토가 있다면은 충분히 신금이 신금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죠. 화를 늦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기토가 얼마만큼 강하냐. 그렇죠? 화가 왕할 때 기토가 있다면 화생토돼서 저 기토가 왕하냐. 이거 다르다고요. 화생토는 화라고 하는 걸 토가 화의 세력들이 이렇게 분열들이 일어나요. 그거에 막이 형성되는 게 토라고요. 이걸 묶어서 우리는 덩어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막이 가시적인 막이 아니고 그런 형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화가 왕해서 기토가 화를 끌어들인다는 건 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눌러서 꺼트리는 게 아니고요. 화의 분열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만든다는 뜻이죠. 이걸 이렇게 기토는 흡수하죠. 그러면 이 가수로 올수록 어떻게 돼? 기토에 의해서 화의 치열함이 축소되겠죠. 그러면 이쪽 다른 개체와 대면할 때 화의 부딪힘은 이미 완화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기토의 역할이고요. 무토의 역할은 차단하죠. 이 화를 막아서 밖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고요. 무토는 수나 화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무토의 성벽이 돼 있고 그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집단들은 무토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그 집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기토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기토가 화생토돼서 토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토라고 하는 상태를 일정 부분 흡수해서 경계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되는 핵심은 토생금이 신금한테는 이러한 무토가 토생금하게 되면 신금이 주도해서 저 무토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인성을 신금이 주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성에 의해서 주도된 걸 신금이 쓴다. 이 얘기죠. 근데 기토가 있을 때는 기토로 주어진
상황, 조건을 신금이 이 기토의 에너지를 자기식으로 전환해서 쓴다 이 얘기예요. 이걸 물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신금이 무토를 본다면은 무토라고 하는 한정된 영역 안에 있는 신금이에요. 그래서 그 무토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분별하고 선별하고 그렇게 신금의 디테일한 작업들이 일어나죠. 그럼 무토라고 하는 영역은 주어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월의 정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에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진 것에 주어진 자격 또는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이미 형식화된 것에 안에서 자기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수로 다루느냐 목으로 다루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직으로 다루느냐 이렇게 그 쓰임이 결정되겠죠. 만약에 뒤에 있으면은 이렇게 뒤에 있어도 이러한 무술이라고 하는 그 정인적 가치의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한정하겠죠. 영역 안에 한정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앞에 한정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건 자기 스스로 만드는 한정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C에 있으니까 그게 정인으로 돼 있는 거니까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의 가치가 정인스럽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인정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론이 일반화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잘만 다듬으면은 이 신금이 저 정인으로 자기 가치를 만들고 기록을 하고 매뉴얼화하고 이러는 것을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예. 그래도 앞에는 매금이지만 뒤는 매금적 성향보다는 그렇게 배경으로 쓴다. 자기가 희망하는 걸로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의 핵심은 토생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기토도 왕해지면은 기토가 주관하려고 하죠. 그러면 신금이 자기가 필요로 해서 기토라고 하는 자격, 인성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인성에 매일 수 있다. 이거죠. 인성에 매이는 게 매금이라고요. 근데 무토는 약해도 신금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금이 강하면은 필요로 한 만큼 무토를 설해서 쓰겠지만은 신금이 약하면은 무토의 영역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편인이 월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하는 거예요? 자격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무슨 자격? 예, 관과 연결된 자격이죠. 이 월은 관의 자리라고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사회성, 조직, 단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얘기하면 부모, 내가 성장해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월의 자리가 부모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성장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월간은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월간이에요. 그러면 편인으로 돼 있다면은 그 편인이 이미 사회적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 요소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실용, 가시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실용, 가시성이 중요하다는 건 현장, 사용, 가능을 우선하는 거예요. 직접 쓰고 싶어 한다. 누가? 신금이 바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격이나 공부, 문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게 강해지면은 이게 기미 이렇게 돼 있으면 강하니까 신금이 쓰고자 하는 기준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이 편인에 맞춰진 형태를 신금이 소화해야 돼요. 신금이 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싫든 좋든 주어진 거에
자기를 맞춰야 되겠죠. 예. 신금이 강하든지 또는 이 편인을 컨트롤하는 뭐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의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인은 빠르게 쉽게 또는 현장 접근성을 따져서 만드는 자격이라는 뜻이죠. 당장 빠르게 써먹는다는 것은 즉효를 원하는 거잖아요. 즉효를. 그러니까 공부가 빠르죠. 머리가 잘 돌아가죠. 쉽게 접근하기 위한 자격, 그러니까 쓸모 있는 자격과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한 거예요. 그런 공부에 맞춰진다 이 얘기죠. 저 편인이 강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편인이 약할수록 신금이 쓰는 입장에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잘 돼 있으면은 자격 완성도보다 자격을 만드는 속도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게 빠르고 신속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쓸 때를 정하면은 바로 저 자격을 끌어들여서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에 이렇게 있으면 시에 식상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 편인으로 상관을 하겠죠. 이게 뭐 개수도 똑같이 쓰셔도 돼요. 식상을 쓴다. 편인 극식상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업을 만드는 거예요. 업인데 현장성이 강한 업이라는 뜻이에요. 실용적이고 쉽게 쓰고 하는 뭔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고요. 중요한 게 낮다, 넓다, 이렇게 비습하다, 뭐가 자격이. 그러니까 쓰여지는 거에 현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돈 드는 자격 이런 거예요. 당장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구성은 그러니까 뭐가 따라가겠어요? 현장적인 거니까 실기적인 형태의 코드하고 연결고리가 강하죠. 그래서 신금이 기토를 쓰는 게 빠르면은 그 자체로 이러한 실기적 이론으로 접목이 돼요. 그래서 솜씨가 좋다, 빠르게 뭔가 캐치해낸다, 뭐 흡수한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인으로 업을 만들었어요. 자격을. 그걸 뭘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쓴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식상으로 풀어서 쓰는 거예요. 뭐 당연히 잘 맞죠. 교육계통에. 월의 편인이니까 학교 선생이 아니고 학원 강사일 가능성이 더 높죠. 현장 접근성이 더 빠르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거예요? 현장 접근성이 빠르다는 건 바로 돈 나온다는 얘기죠. 얘기하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화에 더 가깝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쪽에 하는데 이런 거죠. 강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강사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런 접근성이 강한, 사용 가능성이 높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기토로 자격을 잘 만들었다면은 시에 수를 쓰는, 식상을 쓰는 기준으로는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작용하죠.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영업이죠. 그죠? 편인을 동원한 전문성을 가진 식상으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 편인을 끌어들이기도 하죠. 식상으로 쓰기 위해서 편인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자격을 만든다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식상을 쓰게 된다면 이 식상은 자기 실현이잖아요. 시의 식상은
자기 욕구 실현이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C의 식상이 월에 관인으로 돼 있고 C의 식상이 있다면은 관인으로 직장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꿈꾸죠. 뭘? 자기가 개별적으로 저 식상을 쓰고 싶어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러한 조직에서 막 우리의 상사가 막 내가 해간 기한 막 그 앞에 눈에서 보이는 데 집어 던지고 막 개쪽당하고 이러면 C의 식상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죠. 그죠? 그래 이참에 때려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치기 위해서 월에 편인을 끌어들인다고요. 그렇게 자격을 만들고 준비하고 이러죠. 그렇게 준비해서 뭔가 갖추어서 커피숍을 하든 카페를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닥쳐서 막 하죠. 퇴직해서. 갑자기 퇴직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게 그렇게 대리점 형식으로, 체인점 형식으로, 아니면 막 그냥 후다닥 배워가지고 그냥 학원 다녀서 그렇게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인데 그러한 공부나 연구를 하지 않고 덤비는 게 이제는 어림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요. 만약에 C에 재가 있어요. 재. 간목이나 을목이면 재극인이겠죠. 그죠? 월의 편인을 C의 재로 검증하는 거죠. 재극인이라고 하는 건 인성을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인성 입장에서는 재가 직이죠. 관이니까. 그러면 C의 재는 내 식으로, 내 스타일로, 내 걸로 확인해서 가시화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편인은 사회에서, 조직에서,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러한 만약에 문서라고 한다면 부모와 연관된 문서예요. 그럼 여기에는 형제가 껴 있겠죠. 그죠? 그럼 C에 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문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내 입장에서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확인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재극인이라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 문서를 형제 공동 명의로 갖고 있지 않죠. 자기 걸로 자기 어떻게 하든지 찢든 다 먹든 자기 걸로 바꿔서 만들어내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긍정적이면 뭐예요? 부모가 물려준 건데 돈도 안 들고 그냥 의미만 있어요. 뭐예요 이거? 바꾼다는 얘기죠. 이렇게 재로 실용적으로 쓸모 있게 그렇게 얘기했듯이 인성은 상징을 얘기하고요. 재성은 생산성을 얘기해요. 이건 당연히 물질이죠. 재성이 개입되어 있다면 가시성이 중심에 있어요. 그럼 재성이 중심이 돼서 공부를 한다. 무슨 공부예요? 확인 가능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막 풀었는데 답이 뒤에 있어야 돼요. 확인이 가능해야 되죠. 이게 재성의 공부예요. 근데 내가 막 답을 썼어요. 근데 답이 없어. 재성들은 돌아버리죠. 재성들은 그런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 사지를 안 해요. 뭐에? 가시성이 있어야 돼요. 확인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확인 가능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나온다고 확인이 된 것들. 그래서 시험에 확실하게 연결돼 있는 것.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재성이 이런 가시성을 갖고 있다는 거에는 뭐가 작용해요? 효율이 작용하죠.
효율이라는 게 작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가성비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효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재성이 개입한 거예요. 자, 재성이 없어요. 효율이 떨어지죠. 얘기한 공부의 효율이 떨어져요. 재성이 적절하게 재극인을 잘한 명들이 공부를 잘한다. 답을 제대로 찾아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편인을 C에 있는 재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C의 재니까 C의 재는 내 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내 스타일로. 그래서 당연히 간목이 있느냐, 을목이 있느냐, 그죠? 간목의 정제로 있느냐, 을목의 편제로 있느냐, 을목의 편제가 더 예민하고 감각적이에요. 코드가 안 맞으면은 헛방 날리기 쉽습니다. 간목 정제는 신금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계속 주어지는 일이에요. 반복해서 오래도록 해야 결과가 나와요. 자, 화가 있어요. 병화, 정화. 자, 이게 음간과 음간이 만났으니까 이게 지금 업으로 돼 있잖아요. 업을 만들었잖아요. 음간과 음간이 업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쓰는 직은 양간이어야 돼요. 이쪽이 직도 음간이면은 그 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턱 하고 주어지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를 직으로 쓰겠죠. 그죠? 그러면은 편인으로 배운 거에 편관이라는 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특수직이에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포지션을 찾지 않으면은,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은 임시직인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야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편인으로 만든 것을 정관으로 쓰는 거죠. 그죠? 어떻게 돼? 일반화된 형태로. 일반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취직하기 더 쉽죠. 자기의 편인으로 만든 것을 자기식의 정관으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정관이라고 하는 건 일반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시의 편관이니까 자기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겠죠. 편인을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누구 밑에 있기 어렵고요. 이건 본인이 리딩하려고 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 조절이 안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편에서 편으로 연결돼서 그게 통로가 잘 연결되면은 정말로 아무도 건들지 않는 영역을 건드려요. 그렇게 맞아가야죠.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는 건 각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세요. 병화로. 일반화돼서 적용이 쉽게 일어나죠. 정화가 붙으면 까다로워요. 아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이 아이는 이미 어릴 때부터 남달라요. 다루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민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하지 않고 보면은 저 아이는 왜 다른 옆집 아이하고 다를까? 왜 저렇게 무던하게 섞이지 못할까? 이게 이런 걸 보고 그러한 흐름이나 그 결을 찾아서 연결해 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그렇게 클릭을 맞춰서 주파수, 자기에 맞는 주파수를 찾아서 딱 연결을 해야죠. 그건 당연히 아이 같으면 부모가 그런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맞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그죠? 대화가 안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결을 찾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거죠. 디토가 C로 갔어요. 편인이 C에 있어요. C상 편인이. C에 편인이 있다면은 이거 뭐예요? 자기 완성의 코드가 이 편인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죠. C는 자기 완성의 자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리가 C예요. 그게 편인으로 돼 있다 이거죠. C의 편인이면은 자기식으로 이 아까 얘기했던 편한 치우친 또는 전문가적 소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친 형식으로 자기식의 기억을 해요. 기억 또는 뭐 메모리, 기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매뉴얼화하죠. 자기식이에요. 치우쳤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디다 써먹냐 그거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아주 특별한 영역에 특별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걸 잘 다듬어서 그러니까 잘 다듬는다는 건 뭐예요? 쓸모 있음으로 연결하는 코드들이죠. C에 편인이 있으면은 그렇게 자칫하면은 훅 가요. 이렇게 편협한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게 영성, 종교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가요? 그렇게 가요.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미친 짓인데 자기는 안 보이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게 긍정적이면은 정말로 깊은 곳으로 자기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정말로 전문가적 소양인데 그런 걸 이렇게 만들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인성과 재성은 기록한다고 했죠. 그죠? 인성은 과거의 것을 끌고 와서 지금 그렇게 기록된 것을 쓴다든지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형식이고요. 재성은 현 상태의 기록이죠. 여기는 있는 대로 기록하니까 보고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인성의 기록은 그렇게 정리해서 저 안에다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인성의 기록이에요. 기록은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이 적절하게 돼 있어야 기록이 되고요. 그렇게 기록이 돼야 우리는 공부를 잘한다고 한다고요. 인성으로 그 기억하는 거와 기억하는 것만 잘 돼 있다. 그럼 꺼내서 현상화 시키는 게 어려워요. 재성으로만 잘 돼 있다. 의미화하는 게 어려워요. 보고서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보고서 형식의 일기 같은 것을 그걸 인문학적인 형태, 의미나 가치적 전환을 하는 건 또 저 인성이라는 얘기죠. 코드가 맞아야 돼요. 이걸 오행으로 얘기하면 이쪽은 수이고요. 이쪽은 토예요. 수는 C로 보관해 놓는 거잖아요. 보관해 놓는다는 건 뭐예요? 예, 기록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알갱이로 기록하니까 정리해서 기록한다. 토는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일시 정지시켜 놓은 거죠. 예, 홀딩 시켜 놓은 게 토예요. 임시 저장이에요. 임시 저장. 임시 저장은 사라질 수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잖아요. 지금 작용할 때만 있는 거지. 예, 전원 내리면 훅 날아가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들을 사주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세요. 본인한테 부족한 게 어떤 건지. 기록만 잘한다고 해서 쓰여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C에 편인이 있다는 것은 앞에 어떤 것을 하든지
그걸 자기식으로 기록하겠다는 뜻이죠. 자기식으로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억은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자기식으로 왜곡해서 기억을 해요. 우리 기억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리고 기억은 처음 들어왔던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이 기억은 그 주변의 것들과 끊임없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상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것들 이게 다 왜곡하죠. 특히 시의 편의는 자기 왜곡이 강해요. 시의 편은 자기 왜곡이 강하다.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식으로 털어내서 축약해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식으로 축약해서 기록한다. 그게 시의 편인이죠. 그게 정말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뭐예요 이거? 기억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치매라고요. 그러니까 시의 편인이 긍정적으로 얘기되면은 그러한 세상에 없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메모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한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수가 있어요. 임수를 쓴다고 하면은 앞에 상관인데 이 상관은 견관형이겠죠, 그죠? 신금이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월에 두고 있다. 그럼 이 월 상관은 신금을 끌어내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신금이 월에 개입하게 하는 상관이라는 뜻이죠. 자, 임수와 신금과의 관계는 신금이 임수에 근접한 거예요. 그럼 임수가 움직이는 거에 신금이 개입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금을 씻는 건 개수가 아니고 임수라고요. 신금을 깨끗하게 한다. 새옥. 그러니까 구슬을 씻는다. 임수가 하는 거지 개수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금의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죠. 외부 조건에 신금 입장에서는 외부 조건, 임수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월에 임수 상관이니까 관을 의식한 상관이라는 뜻이죠. 관을 의식한 상관이니까 당연히 직업적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견관형 상관이니까 그잖아요. 얘기하는 가장 뭐 요즘 많이 하는 게 평론이잖아요. 그죠? 뭐 경제평론가, 영화평론가, 뭐 그잖아요. 무슨 온갖 평론가 다 있어요. 예. 그럼 평론만 하나요? 무슨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심사하죠. 심사. 그잖아요. 심사도 하고 뭐 심사위원회 들어가서 뭐 하고 막 이러잖아요. 심사하는 게 또 평가하는 거잖아요. 다. 그게 월 상관이 하는 거죠. 관의 문제는 조직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럼 조직은 회사, 단체인데 회사, 단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 있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 관이 사용자이고요. 식상이 노동자이죠. 노동자 입장에서 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운동, 환경운동 이런 걸 얘기하죠.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운동이죠. 월에 관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잘 돼 있으면 앞장서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시의 기토로, 편인으로 기록한다. 자격화한다. 자기식의 메모리를 한다. 이거죠. 이게 잘 되면은 월의 상관을 갖추게 하는 상관의 자격으로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월 상관이 그런 걸로 뭐 식신 상관 뭐 개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시에 자격화한다. 뭐예요? 이건 행동이잖아요. 앞에서 움직이는 것,
뭐 솔선수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솔선수범이고요. 그런 걸 이렇게 자기식으로 기록하는 것, 책을 내는 것, 글을 쓰는 것, 그런 것들을 형식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긍정적입니다. 이게 왜곡되면은 앞에 식상으로 한 것을, 그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객관화시켜서 공론적 구조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식의 그 편협한 것을 주장하게 되죠. 그럼 이런 구성이 앞에서 그렇게 해서 공동체 같은 걸 운영하고 뭘 하다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 꼬라지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게 되고 지탄을 받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시의 편인은 그 개인성이 강한 편인이라 왜곡될 여지가 있어요. 집단성, 사회성하고는 거리가 있다. 자기 만족이라고요. 아까 여기에 편인이 있는 건 사회적으로 자격을 만드는 구성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직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르죠, 여기는. 예.